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기초연금 받는 5가지 꿀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기초연금 한 푼 못 받게 된다면 속상하시겠죠? 저는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이 단지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금융재산 제대로 관리하기.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통장 잔액,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특히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 자체도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여기에 이자소득까지 따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 모은 돈 3억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죠. 알고 보니 3억 원의 예금이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면서 선정 기준액을 초과했던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 3억 원은 대략 월 소득인정액 189만 원 정도로 환산되니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금융재산에서는 기본 생활비로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 점을 활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예금보다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불법적인 재산 은닉은 절대 안 됩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 명의 빌려주기 조심하기. 박민서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자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과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의 사업소득과 통장 거래 내역이 모두 박 씨의 소득으로 잡혔던 것이죠. 효도하는 마음에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나중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사업자 등록 상태를 미리 점검하세요. 자녀 명의를 빌려준 것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 기초연금 산정 시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대체로 실거래가의 60% 정도 수준인데요. 이 차이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시가표준액으로는 약 3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여기에서 지역에 따른 공제액도 빼주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5억짜리 아파트가 소득인정액에는 훨씬 낮게 반영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적은 경우 생각보다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 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주의하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4천만 원을 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지인 최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평생 운전하던 차가 낡아 새 차를 구입하려던 차에 마침 전기차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3천만 원 조금 넘는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빼고 계산하면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 기준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금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배기량이 없거나 작아도 가격이 비싸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세요.
지분이 적더라도 차량 전체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 전 3개월 통장 관리하기. 기초연금은 신청 전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은 통장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피하세요. 이런 움직임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큰 금액의 입출금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주택 수리비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임의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는 경우도 주의하세요. 개인 통장에 모임 회비가 입금되면 이것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다른 사람에게 총무 역할을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받는 5가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웃나라 일본보다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복잡한 선정 기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노인 복지가 더 간소하고 보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올해는 기준액도 조금 올랐고 수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